자, 두 번째 사임입니다. 이번에는 유형편. 유형편도 마찬가지로 첫 부분에서는 지금 현진이랑 승찬이 위주로 이제 문제 질문 쭉 받으면서 넘어가다가 중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뒤쪽으로는 이제 대환이 거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환이 거 질문까지 해결을 해서 오늘 마찬가지로 유형편에 있는 문제들 싹 다 풀면서 가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106쪽입니다. 106페이지에 35번이네요. 33번. 자, 106페이지에 33번 문제를 지금 보면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날 때 상수 AQ에 대해서 2A 플러스 Q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두 점을 지난다라는 얘기가 또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지난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했느냐? 바로 대입하게 됐을 때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하나씩 대입을 해나가면 되는데 이 문제를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대입하기 귀찮아서 계산을 안 했다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있나요? 있어야지 혼을 내지 아무도 없는 데서 어떻게 혼을 냅니까? 자, 그래서 설명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의 함수의 관계식이 나와 있고요. 이 관계식의 첫 번째 누굴 먼저 대입을 할 거냐? 1,-3을 대입해서 식을 먼저 써볼 거예요. 그럼 1,-3을 대입하게 됐을 때 마이너스 3은 A 플러스 Q구나 라는 식이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로 대입해야 될 점은요.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이 있고요. 이 점을 마찬가지로 대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3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입을 해본다라면 3은 4a에다가 플러스 q라는 식이 만들어지겠죠.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식을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연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두 식을 그냥 바로 빼버리도록 하죠. 그럼 마이너스 3에서 3을 뺐다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3a가 될 것이고요. 결국은 a가 될 수 있는 값이 2고 이 2를 다시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한다면 q값이 바로 5가 된다는 걸 확인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문제에서 2a에다가 플러스 q값을 찾아라. 그러면 결국에 9라는 정답으로 도달하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잠깐만 봅시다. 아이고, 요거 하나 잘못했네요. q가 5가 아니라 q가 마이너스 5네요. q가 마이너스 5. 그럼 다시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마찬가지로 106페이지에 35번입니다. 그럼 106페이지 35번은 지금 그래프의 모양이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좌표평면에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가 2, 여기도 2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y는 a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q라는 그래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지금 문제를 딱 봤더니 꼭지점이 여기에요. 즉 우리가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점의 좌표가 바로 0,2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2,0이라는 점 하나를 지나고 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꼭지점의 좌표를 알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는 관계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꼭지점을 바로 이용해서 관계식을 만들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2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질 거고 얘가 2,0이라는 점을 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2,0을 대입하게 됐을 때 성립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2,0을 지금부터 대입합니다. 그럼 0은 4a에다가 플러스 2가 될 것이고요. 4a가 바로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니까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관계식을 만들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다 라는 관계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을 때 a와 q 값을 찾는 게 목적이었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a는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q는 이쪽에 보이는 이 숫자가 바로 q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a와 q를 곱한 결과를 정답에서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a와 q를 직접적으로 곱해 본다라면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요 곱하기 2를 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1이라는 정답까지 도달하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07쪽에 37번입니다. 자, 107페이지에 37번이에요. 그러면 37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봤더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누구를 평행이동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y는 마이너스의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라는 그래프는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나서 꼭지점의 좌표가
이제 B, C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 보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평행이동을 해서 위에 있는 그래프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그래프의 모양을 봤더니 이쪽에 있는 x라는 문자 대신에 x 플러스 2가 대입되어 있는 형태예요. 다시 말하면 x 대신에 지금 대입한 모양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 거냐? x 플러스 2를 썼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 내용을 다시 해석을 하면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를 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이 식을 이렇게 바꿔놓고 봐야 되느냐? 평행이동을 하게 될 때는 평행이동을 한 숫자만큼의 값을 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2를 마이너스 9로 교환해 준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a라는 숫자는 평행이동한 게 마이너스 2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요 그래프의 꼭지점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너무나 쉽게 찾아집니다. 꼭지점의 좌표 뭐가 될 것이냐? 마이너스 2,0. 따라서 b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c는 0이라는 숫자로 세 가지 값으로 등장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문제에서 뭘 찾으라고 했느냐?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계산해라. 그러면 결국 세 개의 숫자를 다 더하니까 마이너스 4라는 정답까지 도달하게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39번이에요. 자, 107페이지에 39번. 39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y가 5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가 개념편에서 많이 풀어봤던 문제네요.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해라 라는 얘기면 어떻게 평행이동을 하게 될 것이냐? x 대신에 x에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만큼을 뺀 거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에는 x라는 문자 대신에 여기 x 플러스 2를 써라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식 지금부터 한번 써내려 가보도록 하죠. 어떻게 쓰게 될 거냐? y는 5와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다 라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얘가 누굴 지난다고 했느냐? 마이너스 3,k라는 점을 지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래서 우린 대입을 하면 k는 5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즉 다시 말하면 5가 된다는 걸 확인하죠.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k값은 뭐냐? 5입니다 라는 결과까지 도달하게 되겠죠. 자, 다시 40번입니다. 40번의 그래프를 보면요. 자, 107쪽에 40번 문제는 y는 x-p의 완전 제곱의 그래프가 1,4라는 점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대입을 하면 성립한다 해서 4는 1-p의 완전 제곱이다. 이제 우리는 이걸 풀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계산 한번 해봅시다. 4는 1-2p 플러스 p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4를 이항해서 다시 정리하면 p의 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3은 0이 될 것이고요. 인수분해하면 p 마이너스 3에 그리고 p 플러스 2를 곱한 게 0이 되는구나.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p 값은 3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 근데 문제 중에 봤더니 p는 0보다 크구나. 따라서 p는 3이라는 숫자를 써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관계식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x-3의 완전 제곱으로. 그랬을 때 이 관계식의 축방을 찾아라.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되느냐? x가 3입니다 라고 써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정답은 4번에 있네요. 자, 다음 42번입니다. 여전히 107페이지에 42번이에요. 자, 107페이지 42번 문제를 지금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좌표평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5로 지금 현재 그려져 있고 이 그래프의 이름이 y는 a와 x-p의 완전 제곱으로 현재 그려져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지금 딱 보니까 여기 보이는 4라는 점이 또 꼭지점이다. 그럼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는 4,0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꼭지점을 알면 표준형의 관계식 완성 가능합니다. 어떻게? y는 a와 x-4의 완전 제곱으로. 이때 여기 보면 여기 한 점, 이 점은 y절편, 즉 0,5라는 점이 될 0,-5가 될 것이고 이 점을 지난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럼 우리는 다시 대입을 합니다. 마이너스 5는
a 곱하기 0이 들어가게 됐을 때 16이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a 값은 16분의 마이너스 5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a와 p 값을 각각 구해라.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6분의 5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p 값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p 꼭지점에 x좌표 얘기하는 거죠. 4가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자, 계산 틀린 게 있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해 봅시다. 아이고, 오늘 난리네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8로 나와 있는 상태죠. 그러면 다시 여기만 마이너스 8로 바꾸고 여기도 0,-8을 지난다. 그럼 다시 a 값을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것이고요. 여기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정답이 등장을 하게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자. 43번입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자, 43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이제 또 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108쪽이네요. 자, 108페이지에 43번 문제는요. 이차함수 그래프를 y축으로 평행이동하면 이 점을 지난다. 자, 가보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해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한 번에 축약을 해서 y는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a라는 그래프로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때 얘가 누굴 지나게 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또 대입하면 성립이죠.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a. 암산 빠르게 가볼까요?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곱하기 4 플러스 a. 그러면 결국 a가 될 수 있는 값은요. 이 항에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를 찾으라 그랬죠. 여기 보는 이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니까 그래프의 관계식을 다시 쓴다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우리가 0, 마이너스 5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49번이네요. 108페이지 49번. 자, 108페이지 4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이차함수가 있을 때 서로의 꼭지점을 지난다. 거기다 밑줄 한번 칠까요? 서로의 꼭지점을 지난다. 이 말은 곧 다시 해석하면 각각의 꼭지점들을 따로따로 찾아서 서로 다른 식에다가 대입을 하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네요. 그럼 자, 그래프의 모양을 한번 그려보고요. 그 그래프를 통해서 천천히 하나씩 한번 확인을 좀 해보죠.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 있고 얘가 y는 a와 x-p의 완전 제곱이 곱해져 있는 모양. 그 다음에 다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8이라는 그래프의 모양.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이 위쪽에 있는 주황색 그래프는 꼭지점을 못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노란색 그래프의 꼭지점을 먼저 찾아본다면 여기가 바로 꼭지점이 될 것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0,8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럼 이 0,8을 여기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보이는 이 주황색 그래프의 꼭지점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우리가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꼭지점이 p,0이라고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0,8은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이 된다는 얘기고요. p,0은 밑에 쪽에 있는 식에다 대입하면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0,8을 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a와 p 두 개의 문자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p,0을 먼저 이쪽 그래프에 대입해서 p 값을 찾고 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입해보죠. 어떻게 되느냐? 0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p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8이 될 것이고요. 2분의 1의 p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8이 될 것이고요. 다시 p의 제곱이 16이 될 것이고 p 값으로 나올 수 있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4다. 근데 그래프의 좌표 평면을 확인을 해보니 p라는 점은 x좌표가 음수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여기 보이는 두 개의 p값 중에 음수인 p를 골라서 우리는 p가 마이너스 4입니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 보이는 이 관계식을 예쁘게 바꿔보자는 얘기입니다. y는 a의
x p자리에 마이너스 4 들어가서 플러스 4의 완전 제곱으로요.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보는 0,8을 대입하면 a 값이 나와버리겠죠. 자, 이쪽 옆으로 또 대입해서 한번 써봅시다. 대입을 직접적으로 한다고 하면요, 8은 a에다 곱하기 16이 될 것이고요. a가 될 수 있는 값은 2분의 1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네요. 이때 a와 p를 곱한 결과를 찾으라 그랬기 때문에 a, p를 곱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2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문제는 109쪽에 52번이네요. 자, 109쪽에 52번 문제를 보면 이차함수 그래프가 하나가 남아 있는데 y는 마이너스 12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4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는요, y는 마이너스 12분의 1의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평행이동했대요. 어떻게 평행이동했냐? x축을 따라서 n만큼, 그 다음 y축을 따라서 n만큼 평행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행이동에 대한 규칙을 그냥 적용만 하면 될 텐데, 그 규칙이 적용이 잘 안 된다라는 분들은 꼭지점의 좌표를 직접 찾아보세요. 원래 있던 그래프의 꼭지점이 0,0이겠죠. 그리고 평행이동을 해서 만들어진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는 0,0이라는 점이 이런 평행이동을 거쳐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 x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움직여야 돼? 왼쪽으로 4칸, 즉 마이너스 4만큼, y축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3칸, 마이너스 3만큼.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m은 마이너스 4가, n은 마이너스 3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정답, 누구로 고르면 되느냐? 2번의 정답이 나와 있네요. 그게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갑니다. 56번이에요. 자, 109페이지에 이번에는 56번. 56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x 플러스 p의 완전 제곱에 플러스 2p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다른 직선 위에 있대. 그럼 일단 꼭지점의 좌표부터 찾자.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p, 2p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 되겠죠. 그럼 이 꼭지점이 누구 위에 있느냐? y는 5x 플러스 2라는 직선 위의 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또 뭐 하면 되는 거야? 이 점을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지? 지금 계속 대입하는 문제. 그러면 대입을 하면 2p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5p에다가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5p 플러스 1을 전부 다 이항합니다. 그러면 2p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5p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이 될 것이고, 인수분해에서 p값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랑 1, 3이랑 1, 마이너스는 여기. 그러면 결국에 2p 마이너스 1과 p 플러스 3을 곱한 게 0이 될 것이고, p가 될 수 있는 값은 2분의 1과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럼 문제를 다시 봤더니 아하! p값이 0보다 크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p가 2분의 1이다 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다 확인이 됐으리라고 믿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말이 지금 좀 빠르다, 놓쳤다 싶으면 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천천히 차근차근 들으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63번입니다. 이번에는 110쪽이에요. 자, 63번 문제를 지금 보면요, y는 x-3의 완전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됐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0,0이라는 원점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a와 b 값을 더한 값을 찾으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보이는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1. 그럼 얘를 어떻게 a만큼 b만큼 막 이동을 시켜서 얘를 만들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이동을 해야 돼? x축을 따라서 마이너스 3만큼 가야 0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 y축을 따라서 한 칸 위로 올라가야 0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따라서 문제 정답 a는 얼마요? 마이너스 3. b는 1이 될 것이고, a 플러스 b를 계산해라. 바로 마이너스 2구나 라는 정답까지 도달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런 평행 이동에 대한 꼭지점만 이동시키면 되는 거를 다 모르겠다고 별표를 쳐놓으면 이건 화가 나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쯤 찔리는 사람 분명히 두 분이 계실 건데 그 두 분 반성하십시오. 자, 다음 111쪽에 66번입니다. 그럼 66번 문제는 y가 마이너스 2와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그래프를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합니다. 그럼 y축 대칭 아까 우리 했던 거죠. y축 대칭하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이렇게 y축 대칭된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 그래프가 1,m이라는 점을 지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대입하자고요. m은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1이 들어가 버리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돼버리죠. 그럼 계산을 싹 하면 4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8이 바로 m이라는 결과로 도달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n값은 마이너스 8이다. 확인되나요? 자, 다음 문제 68번이에요. 여전히 111쪽입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가 얘고 이거를 지나는 그래프 위의 점인 것은 그러면 자,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 2,5라고 돼 있고요. 그러면 일단 나머지 정보들을 보기 전에 꼭지점을 가지고 이차함수 관계식 만듭시다. 표준형 만들어지겠죠? y는 a와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플러스 5라는 표준형이 일단 만들어지고요. 그랬을 때 이 그래프가 2, 마이너스 3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여전히 대입하면 성립한다. 대입가죠. 마이너스 3은 2가 들어가면 4의 제곱이니까 16a가 될 거고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러면 16a가 마이너스 8이 될 것이고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관계식을 다시 예쁘게 만들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에 플러스 5라는 그래프로 그려지게 되겠네요. 그랬을 때 이 그래프 위의 점을 찾아라. 그러면 보기에 나와 있는 5개의 점들 중에서 대입하면 성립하는 애를 찾으라는 얘기죠. 이번 문제는 제가 안 풀 겁니다. 직접 대입해서 성립하는 점들 찾으세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노트에 찾는 과정 싹 다 적어서 찾은 다음에 사진 찍어서 저한테 다시 보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111쪽에 69번입니다. 자, 69번에서는 지금 포물선의 관계식을 표준형으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아이고, 자,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가 1이고 여기 보이는 꼭지점의 좌표가 2,5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꼭지점이 여기인데 바로 보이는 꼭지점의 좌표가 x가 2고 y가 5, 즉 2,5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바로 표준형 y는 a의 x-2의 완전 제곱 플러스 5라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서 여기 보이는 점 하나 y절편 즉 0,1이라는 점을 지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0,1을 또다시 대입을 하면요. 1은 0 대입해서 4a에 플러스 5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따라서 빠르게 계산하면 a가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관계식은요. y는 마이너스의 x-2의 완전 제곱 플러스 5라는 하나의 표준형의 관계식 만들어지게 되겠죠. 얘가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자, 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엔 112쪽으로 가죠. 자, 112쪽에 70번이에요. 자, 추계방정식의 x는 1이고 두 점을 지나는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이차함수의 식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추계방정식이 지금 현재 x가 1이라고 나왔는데 이 추계방정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느냐? 꼭지점의 좌표를 일부분은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x좌표는 추계방정식과 똑같기 때문에 1, 하지만 y좌표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q라고 적어보죠. 그랬을 때 이 꼭지점의 좌표를 가지고 다시 표준형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y는 a의 x-1의 완전제곱 플러스 q. 그때 이 그래프가 첫 번째 누굴 지나게 될 것이냐? 마이너스 1,7을 지난다. 그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대입합시다. 그럼 7은 마이너스를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a 플러스 q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어떤 점을 지난다라고 나왔느냐? 5,13을 지난다.
그러면 5,13을 또 대입합시다. 13은 5가 들어가면 4의 제곱이기 때문에 16a 플러스 q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다시 나와 있는 두 개의 식을 뭐 해야 된다? 연립해서 a와 q 값을 찾아주란 얘기죠. 그러면 두 개의 식을 뒤의 식에서 앞의 식을 빼는 쪽으로 가죠. 그러면 6은 12a만 남게 될 것이고 따라서 a가 얼마? 2분의 1이구나. 그럼 이 2분의 1이라는 a 값을 다시 앞에 있는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q라는 숫자의 정체는 뭐가 될 것이냐? 5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관계식은 y는 2분의 1에다가 x-1의 완전제곱을 곱하고 플러스 5라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게 되는 관계식 70번에 이렇게 생긴 표준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71번입니다. 자, 71번 문제는요.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꾸는데 자, 가에 나와 있는 조건을 봤더니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랑 평행이동하면 완전히 포개어진다. 완전히 포개어진다라는 얘기를 다시 해석하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 최고차항의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바로 2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즉 같은 숫자를 가진다라는 얘기가 될 건데 이렇게 써놓으면 또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찾고 싶은 관계식의 y는 a의 x-p의 완전제곱 플러스 q다라는 관계식을 찾고 싶은 건데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가 평행이동해서 얘랑 완전히 포개진다는 얘기는 이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바로 a랑 같은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일단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나에 나와 있는 정보를 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은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때 이 나와 있는 정보는 바로 대입을 할 것이 아니라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에 나와 있는 정보에다가 별표 그리고 얘부터 해석을 해보죠. 다에 나와 있는 정보를 보면 x가 3보다 작을 때면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면은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 즉 증가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는 x가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하는 감소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결국에 2차 함수의 추계 방정식이 바로 x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축방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통해서 꼭지점의 좌표가 우리는 마이너스 3, q구나. 따라서 여기 보이는 값에서 바로 p값이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나에 나와 있는 정보를 이용하게 될 텐데 어떻게 갈 거냐? 우리가 여기서 찾은 a와 p값을 대입해서 식을 다시 예쁘게 적어보죠. 그럼 y는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 플러스 q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3을 대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입을 해서 빠르게 막 정리를 하면 우리가 보게 되는 q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바로 8? 아니네요. 4에다 마이너스 이거 아이고 산수가 안 된다. 마이너스 11이다라는 결과까지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확인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되니까 아니네요. 얘가 5로 나오게 되겠네요. 5로 정리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는 관계식은 y는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3의 완전제곱을 곱하고 플러스 5다라고 우리는 표준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72번 또 가보자. 72번 바로 밑에 있는 72번 문제는 지금 그림을 딱 보니까 축방이 바로 보여요. 이번에는 그림을 안 그리고 바로 가볼게요. 축방이 지금 보니까 x가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q라고 되는 하나의 2차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2차 함수 관계식을 만들면 y는 a의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플러스 q가 되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랬을 때 이 그래프가 지금 그림을 다시 봤더니 2,0이라는 점을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0,6이라는 점을
지나고 있죠. 그럼 두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두 점을 각각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럼 첫 번째 2,0부터 대입합시다. 그럼 0은 2가 들어가면 4가 되니까 16a에다가 플러스 q구나. 그 다음 두 번째 0,6을 대입하면요. 6은 0이 들어가면 4a에다가 플러스 q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다시 이 두 개의 식을 뭐 하면 된다? 연립해서 a와 q 값을 각각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이차 함수의 표준형을 다시 만들면 되겠죠.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a, p, q 값을 찾으라 그랬지? a와 q는 연립해서 직접 찾으시고요. p 값은 우리가 위에 있는 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이 그래프는 y가 a의 x-p의 완전제곱 플러스 q라는 형태로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p는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p가 2가 될 거니까 바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두 개 a와 q 값을 찾아서 a, p, q를 곱해서 직접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다음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문제 나와 있는 76번 문제가 나옵니다. 자, 113쪽에 76번이에요. 자, 76번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요. 이렇게 좌표평면이 만들어져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로 그려져 있고요. 얘가 y는 ax 플러스 b예요. 이거 우리 개념편에서 했었던 문제죠. 자, 이번에 좀 빠르게 가보죠. 증가함수니까 a가 양수, y절편이 음수 쪽에 있으니까 b가 음수라는 값을 가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보고 그리라고 하는 그래프는 y는 b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딱 봤을 때 b가 음수인 걸 알고 마이너스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는 음수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b가 음수라는 내용에서부터 우리는 위로 볼록하다는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음수라는 얘기에서부터 y절편이 음수다라는 얘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걸 통해서 그래프를 직접 그려낸다라면 y절편이 음수가 되면서 즉 y절편이 음수 쪽에 있으면서 꼭지점도 0, 음수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위로 볼록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생기네. 5번에 등장하겠네요. 이 그래프 찾는 거는 개념편에서 간단히 설명했기 때문에 유형편에서 좀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자, 다시 113쪽에 81번이네요. 자, y는 3분의 1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10을 표준형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개념편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여기 보는 3분의 1로 일단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묶어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x제곱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데 얘를 묶는 게 골치가 아프다라면 여기 그냥 플러스 mx라고 적어버리세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3분의 1하고 m을 곱해서 마이너스 6을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에다가 m을 곱한 게 마이너스 6이 될 거니까 우리가 보게 되는 n값이 마이너스 18이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 보는 m을 싹 지워주고 마이너스 18을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괄호 닫고요. 뒤쪽에 있는 10을 플러스 1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창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절반은 9고 제곱하면 81, 즉 81을 더하고 빼면서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자, 식정리 들어갑시다. 어떻게 될 거냐? 3분의 1 그리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8x 그 다음에 플러스 81까지만 괄호 안에 놔두면 되니까 여기 보면 3분의 1과 마이너스 81을 곱해서 괄호 밖으로 내쫓읍시다. 그럼 마이너스 27이 될 것이고 플러스 10이 붙어버리겠죠. 자, 표준형 이제 바꿉시다. 3분의 1에 완전 제곱식 만들면 x-9에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17이라는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생긴 애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81번의 관계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a가 될 수 있는 값은 3분의 1이 될 거고요. p가 될 수 있는 값은 9가 될 것이고요. q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7입니다 라고 되버리겠죠. 이때 a와 p를 곱하고 q를 더하랍니다. 그러면 a, p를 곱하고 q를 딱 더해버리게 된다면 a와 p를 곱하면 3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14라는 정답, 즉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죠. 아이고, 84번이에요. 114쪽에. 자, 84번. 꼭지점에 3, 4분면 위에 있는 것을 고르시오. 자, 이 문제는 설명 안 할 겁니다. 전부 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직접 꼭지점의 좌표 찾으세요.
85번으로 가죠. 자, 85번에서는 y가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에 그 다음에 플러스 a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 밑줄 한번 칩시다.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 여기다 밑줄. 그럼 이 내용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나갈 거냐?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좌표 평면이 이렇게 그냥 대충 그려졌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뭐 혹은 이렇게. 즉 꼭지점의 y좌표가 바로 0입니다 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따로 적어두시고요.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이 그래프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의 좌표 찾는 것밖에 없어요. 자, 갑시다. y는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의 제곱에 플러스 4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나와버리겠죠. 자, 여기 들어갈 숫자 절반의 제곱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표준형 바꾸면 y는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 되고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3하고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4를 곱해서 괄호 밖으로 내쫓읍시다. 그러면 플러스 12 플러스 a가 돼버리겠죠. 이 상태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나보고 찾아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마이너스 2, 12 플러스 a가 된다. 근데 꼭지점의 y좌표, 즉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a 값은 마이너스 12구나 라는 사실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86번이에요. 자, 114쪽에 86번. 자, y는 마이너스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ax에다가 플러스 6이라고 되어 있는 그래프에 축의 방정식이 x가 2라 그랬어요. 그러면 표준형 바꿉시다. 마이너스를 묶으면 x의 제곱에 플러스 2ax의 절반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나올 거죠. 그리고 플러스 6 되겠죠. 그러면 다시 표준형 바꾸면 마이너스에 x 플러스 a의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부호가 마이너스 a랑 손잡고 나갑니다. 그러면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6이 되겠네요. 이때 축방을 찾을 겁니다. 이번엔 꼭지점이 아니라. 그럼 축방은 x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때 이 축방이 문제 조건에서 x는 2랑 같대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a 값은 마이너스 2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야, 진짜 질문이 나오는 게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네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89번. (124쪽에) 89번입니다. 자, 그래프의 모양을 보아하니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네요.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 직사각형이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의 관계식을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6x라고 현재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난 이제 뭐부터 할 거냐? 이 그래프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그러면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3의 완전제곱 플러스 9로 그려지게 되는 게 확인이 되죠. 자, 이 그래프 그린 거 지금 확인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올 거냐? 축의 방정식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거예요. 그럼 축방이 x는 3이겠죠. 그랬을 때 이 그림 안에서 축방이 x는 3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무엇을 생각할 거냐? 여기 지금 그래프에 보이는 데에서 여기 점들이 A, B, 그리고 C, D라는 꼭지점이 이렇게 등장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요때 축방의 x가 3일 때 요만큼 떨어진 거리랑 요만큼 떨어진 거리가 서로 같잖아요. 난 이 길이를 지금부터 A다라고 써볼 겁니다. 그러면 난 B의 좌표를 알 수 있어요. 뭐냐? 3에서 A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3-A, 0이라고. 그리고 여기 길이도 똑같이 A니까 C의 좌표도 3 플러스 A, 0이라고. 그러면 D라는 점의 좌표는요 3 플러스 A가 대입됐을 때 값이니까 3 플러스 A를
여기 보이는 관계식에 대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플러스 a의 완전제곱 플러스 6의 3 플러스 a가 되게 되면서 점좌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이때 우리는 뭘 찾으려고 했느냐? 둘레의 길이가 18이라고 문제 조건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가로와 세로를 2개씩 더한 게 18인데 가로와 세로를 하나씩 더한 게 9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가 바로 얘라는 사실만 이용한다라면 우리는 문제를 너무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될 것이냐? 세로의 길이와 가로의 길이, 즉 가로의 길이 2a에다가 세로의 길이 지금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에 3 플러스 a의 완전제곱 플러스 6에 3 플러스 a를 곱한 거, 얘네 둘을 딱 더한 결과가 바로 9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자, 지금부터 식을 정리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2a 플러스 괄호 안에 있는 거 빠르게 풀 거요.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6a의 마이너스 a의 제곱이고요. 다시 풀면 플러스 18에다가 플러스 6a가 되고 요 결과가 9다. 그러면 마이너스 6a랑 플러스 6a 지우고요. 얘네 둘 계산해서 플러스 9만 남기면요. 괄호를 쫙 끝까지 풉시다. 그러면 2a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 플러스 플러스 9니까 플러스 9를 계산한 게 9구나. 아, 그러면 2a에다가 마이너스 a의 제곱을 계산한 게 0이구나. 얘를 인수분해하면요. a로 묶었을 때 2 마이너스 a를 곱한 게 0이구나.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0이 되거나 2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 길이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 길이를 우리는 지금부터 2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b라는 점의 좌표가 예쁘게 만들어지겠네요. 어떻게 되느냐? 3-2, 즉 1,0. 이때 우리는 a라는 점의 좌표를 찾아라. 아, 그러면 그대로 위로 올라간 거니까 x좌표가 1이겠구나. 그리고 1을 대입해서 결과를 찾으면 되겠구나. 얼마가 되느냐? 5가 되겠구나.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a라는 점의 좌표는 1,5겠구나 라는 정보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 어려워요. 다시 한번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죠. 다음 문제는 115쪽에 93번이네요. 자, 115쪽에 93번 문제 보니까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모두 구해라. 자, x축과 만나는 점. 이제는 따로 적어주지 않아도 알 겁니다. x축과 만나는 점, 우리 뭐라고 불렀죠? 바로 x절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 문제 x절편 찾아내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x절편을 찾는 방법은 y에 0 대입하는 거죠? 그럼 0을 대입해서 식을 다시 쓰면 0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4x 그리고 마이너스 6. 그럼 난 이거를 쫙 풀어서 x값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2를 전부 다 곱할 거예요. 그러면 0은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인수분해 들어갑시다. 그러면 x 마이너스 2와 x 마이너스 6을 곱한 게 0이다. 따라서 x절편이 될 수 있는 애는 2 또는 6이다. 근데 우리는 x절편의 좌표를 찾고 싶으니까 2,0이라는 점과 6,0이라는 두 개의 점이 바로 정답으로 도달하게 되겠구나 라고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자, 뒤로 갑시다. 116쪽입니다. 자, 116쪽을 지금 보면은 전부 다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96, 97, 98을 전부 다 질문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16페이지에 96번 하나만 풀이를 할 거고요. 97과 98은 직접 다시 풀게끔 할 겁니다.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예요. 자, 지금부터 가보죠. y는 x의 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하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일반형에서는 어떻게 평행이동이 될지 확인이 힘들죠. 하지만 평행이동의 규칙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서 평행이동을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어떻게 갈 거냐? y는 x의 제곱에 플러스 3x 그리고 절반의 제곱 플러스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9까지 괄호로 딱 묶어놓고 플러스 1이 돼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쓰면요. y는
x 플러스 2분의 3의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정리를 한 번 더 하면요. y는 x 플러스 2분의 3의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5가 될 것이고요. 이때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x 대신에 평행이동한 x-2를 써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y는 x-2에다가 플러스 2분의 3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분의 5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식을 다시 전개만 한다라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나와버리겠죠.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쳐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하지만 숫자들이 되게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생각할 거냐? 평행이동의 규칙만 떠올립시다. 평행이동의 규칙은 여기 x 대신에 x-2를 쓰라 그랬죠? 그럼 굳이 표준형으로 고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식에서 어차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면 여기 있는 식에다가 x 대신에 x-2를 써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관계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y는 x-2의 완전제곱 플러스 3의 x-2에다가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딱 써버리고 얘 그냥 전개해버리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즉 표준형으로 고쳐서 가는 것보다 그냥 평행이동의 규칙만 바로 적용을 해서 바로 대입해서 전개를 해라. 그럼 정답이 나올 것이다. 그럼 자, 전개해 봅시다. y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3x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 되고 동의하기를 정리하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에 하나 둘 셋 숫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결국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몇 번? 3번에 있는 게 정답이 된다. 이렇게 그냥 바로 평행이동 규칙 적용해서 x 대신 x-2를 쓰는 거 요거 바로 해서 얘를 직접 대입해서 바로 전개해버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 문제들도 풀어버리시면 되겠죠. 나머지 문제들의 풀이는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뒤로 넘어가서 101쪽으로 갑니다. 자, 117쪽에 101번이에요. 자, 117페이지에 101번. 자, 101번 문제는요.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를 각각 pq,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r이라고 했다. 자, 지겹겠습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은 x절편, y축과 만나는 점은 y절편이죠. 직접 찾는 거 해봐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고요. 102번에 나와 있는 문제도 그냥 눈으로 본다라면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 그냥 바로 방금 전에 봤었던 96번처럼 평행이동의 규칙을 적용해서 바로 그냥 대입해서 문제 풀어버려도 되겠죠. 이 두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설명 안 할 겁니다. 바로 117쪽에 104번 가죠. 자, 104번 문제를 지금 보면은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문제긴 하지만 얘는 한번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풀어는 드릴게요. 하지만 105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104번 문제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으로 그려져 있는 상태고요. 이때 여기 보이는 점 하나를 B, 원점이 되겠네요. 아이고, 그래프 잘못 그렸다. 다시 그려보자. 자, 다시 좌표평면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고 꼭지점이 1,4분면에 존재하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꼭지점이 A, 그 다음에 이쪽에 x절편이 B, 다시 이쪽에 있는 x절편이 C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 그래프의 관계식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x 플러스 8로 그려져 있고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점 A의 좌표 꼭지점이잖아요. 표준형 바꾸라는 얘기죠. 자, 빠르게 바꿔보죠. y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 플러스 8. 그러면 자, 정리 쫙 들어가면요. y는 마이너스에 x-1의 완전제곱 플러스 9가 될 거니까 A라는 점의 좌표는요. 꼭지점 1,9가 된다. 즉 여기다 적어보죠. 1,9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B와 C라는 점의 좌표 즉 BC라는 점은 X절편 두 개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X축과의 교점이니까. 그럼 X절편 찾는 방법은 Y에 0을 대입해서 찾으면 되겠죠. 그럼 0은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8이 될 것이고요. 모든 항에다 다 마이너스를 곱합시다. 그러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그 다음 마이너스 8이 0이 될 거고 인수분해하면요. x-4에다가 그 다음에 x 플러스 2를 곱한 게 0이 될 것이고 결국 x가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또는 4다. 즉 x절편 값이 마이너스 2랑 4다. 그러면
B라는 점의 좌표는 음수 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0이구나. 그 다음 C라는 점의 좌표는 양수 쪽에 있으니까 4,0이구나. 점좌표 또 적어보자. 여기가 마이너스 2,0. 그 다음 여기가 4,0. 이때 세 번째 문제는요. 그림에서 직접 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래요. 이렇게 그려지는 삼각형. 그러면 우리는 이 밑변의 길이를 두 점 사이의 거리 6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높이를 그대로 위로 올라간 거리 9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9가 될 거니까 27이라는 넓이까지 찾게 될 겁니다. 자, 105번 문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씩 점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푸세요. 넘어갈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106번, 107번 다 똑같은 문제야. 직접 점좌표 찾아서 넓이들 찾도록 하세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찾다가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한 번 더 풀어드릴게요. 자, 118페이지에 나와 있는 110번 문제입니다. 자, 110번 문제를 지금 봤더니 추계 방정식이 x는 3이고 두 점을 지나는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이차함수의 식을 일반형으로 적어놨네요. 그러면 일단은 축방이 3이라는 얘기가 축이 x는 3이라는 얘기에서부터 우리는 또 꼭지점의 좌표를 3,q다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또다시 표준형의 관계식을 만든다면 y는 a의 x-3의 완전제곱에 플러스 q가 되겠구나. 그랬을 때 이 그래프가 첫 번째 0,13을 지난다.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대입하자. 그러면 13은 9의 2 플러스 q라는 식이 하나가 만들어지겠구나. 그 다음 두 번째 또 다른 점으로 지나는 게 이번에는 1,3을 지난다. 그럼 또 대입하면 성립하겠구나. 그럼 3은 1 대입하면 4a의 플러스 q겠구나. 그럼 나 이제 두 식을 뭐 하면 된다? 연립해서 a와 q 값을 직접 찾아라. 그리고 나서 이 a와 q 값을 식에 대입해서 표준형을 다시 이쁘게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뭐 해라? 전개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일반형의 모양이 나올 거고 ABC 값을 찾을 수가 있다. 그때 A-B-C 값 계산해서 찾으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18쪽에 마찬가지로 111번이 있는데 이때는 1번 문제만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어차피 두 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아닌가? 두 개가 조금 다르니까 두 개 다 해보자. 그러면 자, 1번 문제는 너무 쉬워. 꼭지점의 좌표가 눈에 보여. 뭐라고 보이느냐? 2,-3으로요. 그럼 바로 우리는 표준형 y는 a의 x-2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표준형이 만들어지고 그래프를 봤더니 y절편 즉 0,1이라는 점을 지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럼 이 점 마찬가지로 대입해서 a값 찾을 수가 있겠죠? 직접 대입합니다. 그럼 1은 4a 마이너스 3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a는 1이 될 것이고 관계식이 이쁘게 쓰면요 y는 x-2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관계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봤더니 축방이 x가 1로 그려져 있죠. 그리고 3,0이라는 점을 하나 지나고 있고 0,3이라는 점을 하나 지나고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네요. 축방이 나와 있으면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를 1,q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걸 가지고 다시 표준형 만듭니다. 그럼 y는 최고차항에서 a x-1의 완전제곱 플러스 q. 이 상태에서 대입할 수 있는 점 두 개 나왔네요. 그러면 첫 번째 누굴 대입하게 될 거야? 3,0을 대입하자. 그러면 대입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식이 0은 4a 플러스 q다. 그 다음 두 번째 0,3을 대입하자. 그럼 0,3을 직접 대입하면 3은 a 플러스 q구나. 그럼 다시 이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직접 관계식 찾아버리시면 되겠죠? 나머지 풀이는 이후 풀이는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119쪽으로 바로 쭉 넘어갑니다. 119쪽이에요. 아이고. 자, 이제 119쪽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은 112번하고 113번 두 문제가 질문이 나왔는데 119페이지에 112번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13번은 어차피 같은 거니까. 자, 112번은 마이너스 1,6 그리고 다시 0,1 그리고 1,2 세 점을 지나는 이차함수 관계식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꼭지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일반형 이용하라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요점 y절편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y절편을 이용해서 일단 얘부터 대입합시다. 즉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y는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일반형의 모양에다가 첫 번째 일단 0,1을 대입합시다. 그러면 0,0이 되면서 사라져서 c가 1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관계식을 다시 예쁘게 쓰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대신에 1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두 번째 마이너스 1,6을 대입해서 또다시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다시 1,2를 대입해서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이제 이 두 식을 뭐 해라? 연립해서 우리는 a와 b 값을 또 찾으면 되겠죠. 그것까지 찾아서 숫자 대입해서 관계식 최종 정리하면 되겠네요. 개념편에서 한번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1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119페이지에 116번. 자, 116번 문제는 또 세 점이 1,0이랑 5,0이랑 그 다음에 4,k를 지난다. 이 관계식이 y는 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두 개의 점이 이번엔 정체가 뭐야? x절편이잖아요. 그럼 x절편이 나왔으면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으로 2차 함수식을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 최고 차이의 수가 어차피 1이니까 이 두 점을 가지고 바로 2차 함수 관계식을 만들면 y는 x-1과 x-5다라는 관계식이 되는 걸 알잖아요. 이제 내가 얘를 전개하면 이 모양이 되겠죠. 전개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전개를 굳이 하지 않고 우리는 어차피 아이고 다 찾아야 되는구나. 전개해야 되겠네요. 전개합시다. y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5로 전개가 될 거니까 b 값이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c 값이 5가 된다는 사실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보니 이 관계식이 누굴 지나느냐? 4,k 지난대요. 그러면 4,k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죠. 대입합니다. 그럼 k는 16-24 플러스 5니까 따라서 k는 우리가 보는 관계식에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럼 이제 bc 값 찾았고요. k 값까지 찾았으니까 b 플러스 c 마이너스 k 값 찾을 수가 있겠죠. 얼마가 돼요? 2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되겠네요. 자, 117번에 나와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x절편 가지고 지금처럼 똑같이 116번처럼 관계식 만들면 되는 거니까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20쪽에 나와 있는 문제 119, 120, 121, 122 네 문제가 또 질문인데 한 문제만 풀 거야. 119번 할 거야. 마찬가지로 또 한번 해석해보자. 자, 119번에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현재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현재 1이라고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 노란색 그래프가 y는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로 그려져 있네요. 부호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보기에 있는 부호를 판단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정보들부터 파악을 하죠. 그래프 자체가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a가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c의 부호를 판단하면 y절편을 보는 건데 c 음수 쪽에 있죠. 그러니까 y절편은 음수. 그 다음에 세 번째 b의 부호를 판단해야 되는데 b는 개념표 설명할 때 얘기했어요. 같음 다양이라는 말을 항상 떠올리라 그랬죠. 같음 다양. 뭐가 같음 다양이냐? a와 축방의 부호가 같으면 음수, a와 축방의 부호가 다르면 양수야. 그러면 a는 지금 양수인데 축방도 양수 쪽에 있죠. 둘의 부호가 양수로 같으니까 음수, 즉 b가 음수가 된다는 세 가지 정보를 기본적으로 찾아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1번부터 분석하는 거죠. 1번에 a, b를 곱한 거랍니다. 양음을 곱했으니까 당연히 음수가 맞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 c를 곱한 거는 a와 c 양음을 곱했으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b, c를 곱한 겁니다.
B도 음수, C도 음수니까 둘을 곱하면 양수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나와 있는 게 재밌어. A-B 플러스 C라고 돼 있는데 이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원래 있던 관계식에서 이런 식의 숫자가 나오게끔 X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A-B 플러스 C가 된다? B가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지. 그럼 누구를 대입해야 돼?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식을 다시 정리하면 딱 요 모양이 나온다라는 얘기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 즉 마이너스 1이 대입했을 때 함수값 여기 있네요. 뭐가 돼? 양수가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나와 있는 걸 봤더니 A 플러스 B 플러스 C래요. 그럼 마찬가지로 또 얘도 뭐냐? 원래 있던 관계식에 숫자 대입할 거란 얘기야. 이번엔 B의 부호가 안 바뀌었어. A도 그대로야. 그럼 결국 X에다가 1을 대입하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즉 1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을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 따라 내려왔더니 여기 음수 쪽에 있으니까 얘는 음수가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호를 판단해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어. 1, 2, 3, 4번은 다 부등호가 반대로 돼 있죠? 정답은 바로 5번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9번을 제외하고 120, 121, 122번은 개념편에서 문제 풀면서 설명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념편 참고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승찬이랑 현진이가 문제를 질문을 했던 내용들이고요. 이제 뒤쪽에 추가로 나오는 문제들은 대원이 때문에 촬영을 하는 거니까 대원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또 출발해 보죠. 121쪽에 124번이 질문이었대요. 그럼 자, 121쪽에 124번을 보면요. 여기서는 중요한 말이 있어. 뭐냐면 이동한 거리가 시간의 제곱에 정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우리는 지금 미지수 XY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를 하나씩 잡는 것부터 출발할 건데요. 이동한 거리를 지금부터 미지수 Y로 잡을 거고요. 시간을 미지수 X를 잡을 거예요. 그때 Y가 X의 제곱에 정비례. 이 정비례라는 얘기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 있는 정비례 함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학년 1학기 과정의 정비례 함수는 Y는 AX로 써진다라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이때 이 Y는 AX라는 식을 해석하면 얘는 Y가 X의 정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Y가 X의 제곱에 정비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관계식의 모양이 Y는 A와 X의 제곱을 곱한 거다라는 하나의 관계식이 만들어진다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문제를 봤더니 1초에 1m를 이동한 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요. 2초가 되면은 3m가 추가가 되면서 4m가 지나가고 있다는 게 보여. 즉 1초 때 움직인 일에 3m가 추가돼서 4m가 움직였다. 그러면 다시 3초 때는요. 2초 때 갔던 4m에다가 따로 추가로 5m가 더 가서 9m가 된다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보이는 이 시간이 바로 x일 거고 이 미터가 이동거리 y가 되는 거지. 그럼 순서상을 맞추면 1,1이라는 점, 밑에 있는 거는 1,4라는 점, 2,4라는 점, 그리고 다시 밑에 있는 점은 3,9라는 점이 된다. 즉 어떤 점이든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가정계산하기 편한 1,1을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A값을 찾자는 얘기죠. 그러면 대입을 해서 식을 다시 쓴다라면은 1은 A가 되니까 따라서 그냥 A는 1이 될 것이고 우리가 봐야 되는 관계식은 Y가 X의 제곱이다라는 관계식이 만들어진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이때 처음 위치로부터 7초 동안 이동한 거리, 즉 다시 말하면 X에다가 7을 대입했을 때의 이동거리 Y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Y는 바로 49가 된다. 즉 따라서 49m를 이동하게 된다라는 사실에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또 한번 넘어가 보죠. 뒤로 쭉 넘어갔더니 유형편에서 여기네요. 124쪽까지 쭉 넘어오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124쪽에 이제 나와 있는 문제가 18번입니다. 자, 124쪽의 18번 문제는 따로 내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개념편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보고서 짐작이 가능했을 거예요. 지금 두 개의 그래프의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두 개의 그래프에 있는 모양이 이렇게 하나가 그려져 있는 상태고 여기에 4라고 써져 있고 얘가 Y는 X의 제곱에 플러스 4라는 그래프.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또 그려져 있는 게 이렇게 또 하나가 그려져 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3이 표시가 돼 있고요. 얘가 Y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 이때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지금 봤더니
최고 차이 개수가 1로 전부 다 똑같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프의 폭이 똑같다. 이동했을 때 포개진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뭘 찾으라고 시켰냐면 요렇게 마이너스 1일 때랑 요렇게 잘라놓고 1일 때까지 해서 요 도형의 넓이를 찾으라고 시킨 거야. 근데 지금 그림에서 그림이 조금 잘못 그려졌나 봐요. 수평이 안 맞네요. 여기가 그냥 1이라고 하죠. 요렇게 1. 자, 그러면은 요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밑에 부분에 나와 있는 요만큼이 어차피 폭이 똑같으니까 그대로 위로 들고 올라가면 여기 쪽에 나와 있는 요 모양이랑 어떻단 얘기예요? 똑같다. 그래서 색칠한 모양 넓이를 여기를 차라리 지우고 요렇게 생긴 하나의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걸 우리가 개념편에서 설명하면서 배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가 1이었으니까 가로의 길이는 2라는 길이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세로의 길이를 찾으려면 요 점하고 요 점의 좌표를 하나씩 찾아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나? 즉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그 다음에 이쪽 위에 있는 점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5라는 점으로 그러면 요 사이의 길이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5까지 올라간 거니까 7이라는 길이가 되겠죠? 이때 우리가 보게 되는 직사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7이 되면서 결국 14라는 넓이가 된다. 이렇게 설명이 돼서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1번이에요. 자, 21번 문제를 지금 보면은 124쪽에 21번 y는 4분의 1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x축과의 교점을 각각 a, b 즉 두 개의 점이 바로 x축과의 교점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이번 문제를 조금 쉽게 푸는 방법은 좌표평면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죠. 자, 어떻게 그릴 거냐?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서 직접 한번 그릴 겁니다. 그러면 얘 표준형 바꿉시다. 4분의 1로 묶어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쓰고 플러스 k를 쓰면 되겠죠. 이때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 그러면 다시 한번 식을 이제 정리해 나가면요. 4분의 1에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하고 4분의 1과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나가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현재 2,k-1이 되는구나. 분명히 축방이 2인 거는 알았어요. 근데 꼭지점이 어딘지를 몰라. y좌표가. 즉 밑에 쪽에 있을지 위에 쪽에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야. 근데 그래프의 모양을 다시 봤더니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분명히 아래로 볼록한 모양인데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그러면 이 위쪽에 꼭지점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주면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질 않으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그래프 모양은 대충 이렇게 x축과 만나게끔 그려질 거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때 만나게 되는 요 점이 a, 요 점이 b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확인되셨나요? 그랬을 때 이차 함수의 특징을 다시 이용하는 건데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2차 함수를 접으면 완전히 포개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B까지 가는 거리랑 A까지 가는 거리가 어떻다? 같다. 근데 문제 조건에 AB 자체의 길이가 12라고 나왔으니 나누는 길이가 각각 6이 되겠구나. 그러면 B라는 점의 좌표는 2에서부터 6칸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8,0이라는 점이 될 것이고 A라는 점의 좌표는 2에서부터 왼쪽으로 6칸 간 거니까 마이너스 4,0이라는 점이 되겠구나. 그러면 원래 있던 관계식에 두 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대입해도 성립한다. 그러면 계산하기 쉬운 얘를 직접 대입해서 계산하자. 그러면 0은 4분의 1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고 플러스 k가 되겠죠? 계산을 싹 하면 k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해서 k 값까지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k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꼭지점의 좌표 찾으라고 그랬죠? 그럼 아까 찾아놓은 꼭지점 이용합시다. k가 마이너스 8인 거 알았으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9가 될 것이고 여기 분은 2, 마이너스 9가 바로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유형편에 나와 있는 문제들까지 질의응답이 한 번은 다 한 차례 끝난 거고요.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문제를 풀고 질문을 한 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참고하면서 문제들 풀고 노트에다가 풀이 과정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요. 문제를 풀어갖고 오세요.